너무나 충격적인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되는 사건인데요.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공중파 뉴스에서도 보도를 쉬지 않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저에게도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앞서 부가티 관련 영상을 올리고 약 3일 만에 사건이 벌어져서 일부 댓글에서는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시점도 맞지 않고 보도하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저에게 살인자라고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이 댓글이 카톡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실처럼 얘기되는 것도 컸습니다. 이희진 씨는 그의 부모에게 재산을 맡기지도 않았고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김 씨는 피해자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저는 처음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희진이 아무리 밉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을까, 살인 같은 행위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도대체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도 현재 미스테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재한 내용 일부와 여러 기사를 통해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의 미스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2월 25일 청담동 주식부자 아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살인 용의자의 행적을 쫓아 김아무개 씨를 검거했는데요. 검거된 피의자 김아무개 씨는 2월 25일 오후 4시경 중국인 공범 3명과 같이 경기도 안양 이희진 씨 부모 집에서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살인 현장에 김 씨 친구의 지인 2명이 찾아왔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발생일 오후 10시쯤 친구의 지인인 한국인 2명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친구가 김 씨가 싸움이 나서 중재해달라고 해서 방문했다며 공모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해보니 단순 싸움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20분 만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 씨가 친구의 지인을 굳이 살인 현장에 왜 불렀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김 씨의 주장대로 단순히 위협을 가하려고 불렀던 중국 3명이 이 씨 부모를 죽인 것이라면 현장을 찾은 지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사망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살인 현장에서 지인 2명과 무엇을 했는지는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 씨 사건은 현재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범 3명이 중국으로 출국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살인 사건은 최근이 아니라 약 3주 전에 발생했고 이게 이제야 밝혀졌다고 해 의문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3주 전쯤에 벌어졌는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제서야 밝혀졌다는 거죠. 취재를 해보니 크게 3가지 미스터리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초기 이 사건은 이희진 씨 피해자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희진 씨는 동생인 이희문 미래투자 파트너스 대표와 동생 친구 박아무개 프라임 투자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동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유예했는데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고소한 피해자는 약 200명이 넘었고 고소를 단념한 피해자까지 합치면 피해자 모임 추산 약 1000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사건입니다. 살인 용의자 김 씨가 피해자로 추정된 이유는 이번에 피살된 어머니 황아무개 씨도 이 사기 행각에 일정 부분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황 씨는 이희진 씨가 장애주식을 판매하는 업체로 만든 K론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황 씨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명의를 올리고 있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주범인 김 씨는 앞서 말했듯 이희진 씨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3월 18일 경찰에 붙잡힌 범인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이렇습니다. 김 씨는 과거 미국에서 요트 판매 대행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귀국했고 이후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미국 경험을 살려 요트 임대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2018년 2월 김 씨는 이희진 씨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투자금조로 빌려줬는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김 씨는 이 씨 아버지가 2천만 원으로는 사업은 힘들고 주식 투자를 해봐라 라고 권유했지만 투자 성과가 여의치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즉
이 2천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첫 번째 미스터리인 동기 부분이 김씨 주장으로는 투자금 2천만 원이라는 건데 세간의 반응은 2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3명이나 동원해 엽기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희진 씨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겁난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고작 돈 얼마면 영화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 괜히 이희진 씨 심기를 건드리거나 나서다가 나도 죽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살인 용의자 김 씨가 중국인 3인조를 부인한 건 범행 9일 전인 2월 초입니다. 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를 조건으로 개인 경호팀, 부인 광고글을 구인업체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3명의 공범들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모집된 인력과 함께 김 씨는 2월 25일 오후 4시경 이희진 씨 부모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 씨 부모가 집에 오기 15분 전이었습니다. 이 씨 부모가 집에 들어오자 살해한 뒤 집에 있는 금품을 챙겼습니다. 바로 이희진 씨 동생 이문 씨가 부가티 베이론을 판매한 돈 중 일부인 5억 원입니다. 공범인 3명은 곧장 원래 살던 인천 간석동으로 가서 월세 계약을 해지한 뒤 그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는 너무나 공교로운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 씨 부모가 집에 오기 15분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그날은 마침 이희진 씨 동생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 차를 인수한 차량업체 관계자는 이 씨가 부가티를 판매해달라고 했고 금매라고 해도 좋은 조건인 10억 원을 불러 넘겨받고 돈을 줬다. 이 씨가 15억 원은 회사 계좌로 5억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슈퍼카 업계에서도 최소 20억 원은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차량업체 관계자 말처럼 이 씨는 5억 원을 따로 챙겨 부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날 밤 차량 대금을 부모에게 넘겨줄 걸 어떻게 알았고 이희진 씨 부모가 집에 오기 정확히 15분 전에 어떻게 숨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게 우연이라면 너무나 공교로운 시간들입니다. 만일 이 돈을 계획적으로 노렸다면 김 씨는 차량이 판매되는 날과 이 씨 동생이 돈을 부모에게 건넬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21일에 김 씨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돌려줬는데요. 김 씨 어머니는 김 씨가 가져온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변호사의 설득에 자진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돈을 김 씨가 갖고 있던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단순히 투자금 2천만 원 때문이 아닌 부가티 판매 대금 등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점은 살해 이후 김 씨의 대담함에도 있는데요. 김 씨는 이 씨 부모를 살해한 뒤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어머니의 시신은 옷장에 숨겼습니다. 김 씨는 시신 담긴 냉장고를 다음날 오전 이삿집 센터 사다리차와 트럭을 동원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습니다. 누군가 냉장고를 열어보기라도 한다면 당장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범하게 행동한 건데요. 계획대로 범죄를 저지른 김 씨가 왜 중국인 3인조와 함께 한국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범행 이후 김 씨의 행적입니다. 범행 이후 이희진 씨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느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CCTV를 살펴 김 씨 행적을 추적해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일이나 걸린 이유는 김 씨가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인 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문자로만 대화하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모를 살해한 뒤에 이 씨 동생인 이희문 씨를 만나기까지 했다는데요. 부모 행세를 한 김 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이 씨 동생에게 성공한 사업가다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고 이렇게 둘은 한 식당에서 만나 사업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씨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불안한 마음에 직접 부모 집을 찾아갔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처음 김 씨가 휴대전화로 어머니를 사칭한 게 알려지지 않아 이 씨가 어머니가 실종되자 가보지도 않고 경찰을 곧바로 부른 걸 두고 흉흉한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김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씨 부모를 사칭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죠. 이삿짐 센터를 동원해 시신을 옮길 정도로 대범한 김 씨는 이 씨 부모 집 옷장 속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은 그대로 뒀는데요. 이삿짐 센터를 동원해 시신을 옮길 정도로 대범한 김 씨는 왜 아버지처럼 옮기지 않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씨 동생이 신고하고 경찰이 집으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고 곧바로 김 씨가 잡힌 이유였죠. 또한 자신의 명의로 미리 빌려둔 창고에 이 씨 아버지의 시신도 그대로 뒀는데요.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머니를 사칭하고 이 씨 동생을 직접 만나는 대범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 씨 동생을 만나 사업 이야기를 한 배경을 두고 부가티 차량을 팔고 현금으로 받은 5억 원 외에 나머지 15억 원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머지 15억 원도 이 씨 어머니 행세를 해서 받아내거나 투자를 빌미로 받아내려 했던 건 아니냐는 것이죠. 혹은 이 씨 동생이 타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보니 배후설도 돌고 있는데요. 특히 김 씨의 동기가 워낙 약하다 보니 만약 돈을 노린 게 아니라면
이씨 형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사주에 벌인 일 아니냐는 의심이죠. 저의 의견은 차를 판 날짜를 알고 범행을 벌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김씨가 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미스터리 투성이인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다면 아무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 사기범이지만 부모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근거나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두 형제로 몰고 가면서 악마화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냐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두 형제의 죄와 무관하게 오늘만큼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